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엄마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엄마의 시간이라 물론 우리 초등학부모 엄마들의 시간이겠죠. 조금 확대해 봐서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의 엄마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엄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이를 케어하는, 보호자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자녀의 교육은 엄마 몫이라고 그렇게 오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시간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 묶음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만 3세가 되기까지. 저는 사실 이 시기가 너무 싫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었나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거의 절대적으로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만 3세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불안에 노출된 채 지나가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민감도는요, 어른들이 상상할 수준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사를 오고 갈 만큼의 극도의 불안 상황에 휩싸입니다. 더우면 이 더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배고프면 이 배고픔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울어요. 한 인간의 심리적 존재감이 형성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만큼은 모든 시간을 아이에 맞추실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기에 그런 환경이 참 어렵죠. 예.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년 안 된 그런 상황들이고요. 야근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되는 입장이고요. 사실 교육일에 종사하면서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초등 시기보다 그 이전, 더 이전, 바로 만 3세가 되기 전까지의 시간에 거의 모든 교육의 블랙박스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 참 힘들죠. 모든 게 어수선하죠. 회사일, 집안일, 익혀야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부모 자체도 이미 불안해요. 더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또 코로나 시기에 이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출근하는 것도 마음이 정말 천근만근 무겁죠. 사실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만 3세까지의 아이들은 그 시기를 기억을 잘 못해요. 하지만 그 시기에 형성되는 자녀의 무의식은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생애의 첫 경험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쁘셔도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분 중에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거 한 가지는 놓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최대한 자주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해 주십시오. 자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이가 느끼기에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따뜻한 시선, 사랑스러운 그 시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이의 존재감에 탁월한 영향력을 줍니다. 거의 그냥 특효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더불어서 넘치는 스킨십도 해주시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 때마다 눈을 맞춰주시고, 볼 때마다 스킨십을 해주세요. 아이가 느끼기에 나의 존재 때문에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스킨십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를 알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요, 언젠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만 3세 미만이면 무조건 아침에 출근 시간은 밤이래. 아침 10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네. 오전 10시 이전에 출근한다면 법으로 금지, 벌금 내야 돼. 그렇게만 돼도 아침 시간에 허둥지둥 불안하게 아이를 안고 뛰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아침잠도 충분히 잘 수 있고, 아침에 충분히 스킨십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참, 그렇게 좀 또 됩시다. 만 3세 미만이면 자녀가 무조건 아침 출근 시간 10시 이후로
모든 직장에서 다. 그거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법을 그렇게 제정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국회로 갈까요? 자, 계속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만 4세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때의 엄마의 시간. 앞에서 말씀드린 만 3세까지의 엄마의 시간은 저는 신화의 시간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아이의 무의식을 그려나가는 거의 부모가 신적인 존재죠. 하지만 4세가 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인간의 시간으로 내려오셔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인간의 시간으로 내려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감정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만 3세까지는 거의 모든 사건, 모든 욕구, 모든 감정을 아이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만 3세가 지난 시기부터는 부모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녀 입장에서 한 30% 정도 떨어뜨리는 것이 좋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30%쯤 떨어뜨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분리를 하시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 3세까지는 안정적인 애착이 가장 중요하고요. 3세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분리의 경험이 이제 우선입니다. 3세만 넘어도 안정적인 분리가 필요해요.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도 보통 이제 3세가 지난 이후가 좋고요. 적당한 간격으로 엄마가 없어도 잠시 다른 걸 하고 있어도 엄마는 나를 다시 찾으러 온다는 그 기억이 자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데 두렵지 않게 돼요. 이 시기에 보통 이제 기저귀도 떼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분리의 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기저귀를 떼고 스스로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것. 엄마와 떨어져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첫 번째 상징적인 분리를 완성하게 하는 게 바로 기저귀를 떼는 거예요. 아이의 자기 효능감이 아주 절대적인 시기입니다. 이 기저귀 뗄 때 상처받지 않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응원도 해주시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참 쓸만한 놈이야 라고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동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저귀를 갈아주셨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엄청난 신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 해주던 걸 이제 내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기저귀를 떼는 것에 대해 어떤 수치감이 들지 않게 시간을 두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 꼭 필요하고요. 자, 이제 아이가 드디어 분리를 조금씩 시작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때 엄마의 시간에는 어떤 이름이 붙여져야 하는가? 초등 시기는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3단계로 쪼개야 돼요.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전에는 저학년과 중학년 이상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빨라져서 저, 중, 고로 나뉘어야 돼요. 저학년은 분리 확인 시간이고요. 중학년은 분리 안착 시간, 고학년은 분리의 완성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 2학년 아이들은 분리 확인이 필요해요. 사실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분리 퇴행을 오히려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애착과 분리의 과정을 잘 밟아 오시다가 막상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다시 불안해져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분리를 거두고 애착 모드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분리 퇴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이도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행동에 자꾸 맞추게 돼요. 자꾸 엄마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요. 갑자기 잘해오던 어떤 습관도 무너뜨려서 엄마가 도와주는 상황이 되고요. 심지어 심한 경우 아프기까지 해요. 엄마가 옆에서 자신을 지켜줘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엄마의 애착 기대에 부응을 하는 거죠. 너가 어린이집을 잘 다녔던 것처럼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즐겁게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부터 초등 1, 2학년 분리 확인 시간에 도움이 됩니다. 자, 분리 안착 시간 초등 3, 4학년 시기예요. 아이가 충분히 학교 생활에 적응을 했을 시간이고요. 자신의 영역을 만들기 시작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절친이 생기고 왕따와 배신의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분리의 안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
아이와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시켜 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 친구들 간에도 너무 경계를 허물고 아주 밀접한 집착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필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정한 경계선을 유지하듯, 엄마가 너와도 어느 정도 분리를 유지하듯, 친구들 관계 안에서도 너가 침범하거나 혹은 지나친 간섭으로 묶여 있지 않도록 안내해 주셔야 돼요. 네. 많이들 이 시기에 힘들어 하셔요. 초등 시기에 부모로서 보내기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어떻게 보면 3, 4학년입니다. 이 시간에 간격 조절을 잘 못하면요, 고학년 가서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까지 계속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이제 마지막 고학년 아이들은 제가 분리 완성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만 하면요,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빨리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부모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늘 어깨가 무겁고 그 무게감이 아마 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학교 현장에서 제가 보면 오히려 사춘기가 시작된 시기에 의외로 자녀와의 분리 완성을 이루신 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뭐 다시금 부부관계도 되돌아보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뭐 자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리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 완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녀가 엄마 그건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일단 물러나 주는 겁니다. 물론 옆에서 보기에 좀 답답하시겠죠. 그래도 안전이 뭐 보장된 상황이라면 일단 한 발 떨어져서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와 간격을 주시면 돼요. 그것만 잘 견뎌주시면요, 그 간격만 유지하고 잘 견뎌주시면 아이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마의 시간이 늘어나요. 네.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그럼요. 예. 자, 한 가지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초등 시기는요, 애착 시기가 아니라 분리 시기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예. 현명한 분리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자유로워지십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뚜벅뚜벅. 감사합니다.